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이라크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아랍에미레이트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이라크는 뒤로 물러나서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한국은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모여들면서 이라크의 수비를 중앙으로 끌어들였고,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면 풀백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측면을 공략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지만 그동안 좌우 측면을 활용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성용이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이후에 좌우 측면으로 빠르고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패스를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보내주지 못하면서 최근 국가대표팀은 공격의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전에서는 바로 지난 경기였던 아랍에미레이트전과 마찬가지로 황인범과 정우영이 좌우 측면으로 보내주는 패스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지난 경기에서는 황인범이 정확한 롱패스를 보여줬고, 이라크전에서는 정우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격수들이 좌우 측면에 공간을 만들고 풀백이 올라왔을 때 황인범과 정우영이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풀백은 상대팀의 압박을 받지 않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 이어서 좋았던 것은 전방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팀은 전방에서 볼을 빼앗기자마자 이라크를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이라크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아서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압박을 시도하는 선수들의 조직력 그리고 뛰어난 기동력이 더해지면서 이라크의 볼을 전방에서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조규성이 최전방에서 상대를 끊임없이 압박해주는 것이 인상 깊었고, 후방에서는 김민재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가는데 이때 수비 뒷공간은 넓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아랍에미레이트전도 마찬가지고 이번 이라크전도 상대팀이 수비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볼을 보내줬지만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경합 상황에서 모두 이겨내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후방에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고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상대팀은 한국의 전방 압박을 받을 때 볼을 전개하기가 어려워지면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때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압박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주는 스타일의 수비수라서 한국의 전방 압박이 훨씬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의 활동 반경만 봐도 김민재는 엄청나게 높은 지역까지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라간 만큼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내려오는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정적인 수비에는 정우영의 수비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상대가 한국의 압박을 풀어내고 역습으로 나올 때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이 되면 정우영이 적절한 타이밍에 과감하게 압박을 시도하면서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가 나가지 않도록 막아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상대팀은 정우영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으로 보내주는 패스가 부정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패스가 나가게 되면 김민재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상대팀 공격수를 막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 정우영의 활동 반경을 봐도 중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압박을 시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높은 라인까지 올라가서 상대를 압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방 압박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록으로도 나타나는데, 아랍에미레이트전과 이라크전 모두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한국이 볼을 빼앗긴 횟수는 상대팀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한국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벤투 감독의 압박 축구가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훌륭한 압박과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6경기에서 2개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가장 적은 실점 페이스인데요. 그만큼 한국의 수비, 특히 김민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벤투 감독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플랜 B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A매치 기간에는 전술적으로 몇 가지 변화를 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황희찬의 자리를 계속해서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손흥민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는 지금까지 황희찬이 오른쪽에서 플레이하고 있지만 황희찬 또한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익숙한 선수입니다. 울버햄튼에서도 왼쪽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대표팀에서는 오른쪽 측면에 나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황희찬의 자리가 국가대표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A매치 기간에는 벤투 감독이 황희찬과 손흥민의 자리를 자주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손흥민을 오른쪽에 배치하지만 손흥민은 자리에 구애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황희찬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왼쪽에서 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은 공격적으로 올라와주는 반면에 김진수는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이 왼쪽으로 나올 때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골대가 멀어지는 것보다 황희찬이 왼쪽 측면에 있는 것이 전체적인 공격 작업에도 더 좋아 보였는데요. 또한 정우영의 투입도 흥미로웠는데 이재성 대신 정우영을 투입하면서 정우영을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정우영이 현재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위치인데요. 이재성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황희범과 함께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이라면 정우영에게는 조규성이 볼을 떨어뜨려줄 때 공간으로 침투해서 세컨드 볼을 차지하는 플레이를 맡겼습니다. 이재성과 정우영 같은 위치에서 선수만 바뀌었지만 두 선수의 역할은 완벽하게 달랐는데요. 히트맵을 봐도 이재성은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정우영은 적은 시간이었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거나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플레이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벤투 감독도 자신의 전술안에서 상황에 따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표팀은 현재 조에서 2위로 월드컵 진출권을 거의 확정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3위인 아랍에미레이트가 전승을 거둔다면 승점이 최대 18점이 되는 만큼 한국은 남은 4경기에서 승점 4점 이상을 더 추가한다면 월드컵 본선 티켓을 자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역대 월드컵 최종 예선 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최종 예선을 치르고 있고 벤투 감독의 축구가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팬들이 국가대표팀의 축구를 기대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